이걸 하켄크로이츠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를 갖고 이게 이제 만자잖아요. 불교에서 쓰는 만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 힌두교나 인도 종교에서 다 씁니다. 이 상징을. 나치들이 이걸 썼어요. 저것만이 아니고 요새 이런 거 가지고 주가를 여러 방향에서 많이 털어 먹었죠? 오케이. 인더스에서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저 때는 나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갖다 끼워 맞춰 넣을 건데요? 인더스 문명에 불교도들이 살았다고 그럴 거예요? 히틀러가 살았다고 그럴 거예요?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라빠 문명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냐면,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헛소리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헛소리가 재생산이 되고 나도 그 헛소리에 가담을 해요. 그 구조가 잘 보이는 예 중에 하나가 하라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이야기를 골라내서 제가 책에 적었던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책은 읽고 오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까 해요. 자, 아마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시간을 제가 120분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아마 네 번째는 못 갈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다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둔왕석굴에서 나온 이게 약사열애예요. 바이샤지아가 이 의사라는 뜻인데, 자, 약사열애가 있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그림. 이거 아니면 이제 우리 이런 것도 많이 보죠. 잘못하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뭐 이렇게 윤회에 돈다. 그리고 윤회에 도는 한 가운데가 바로 동물들이 있죠. 저게 이제 흔히 삼독이라고 하는 탐진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정신 못 차리는 것. 이게 핵심이 돼서 자꾸 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영월에 있는, 이게 뭐냐면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그래서 초본인 겁니다. 이거를 갖다 놓고 색깔 만들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윤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전 세계 문화들 중에 사람 죽으면 죽었으니까 땡 끝난다 이런 문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문화 들어보셨어요? 죽었으니까 끝났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내각하시는 선생님 말, 그런 거는 뇌에 입력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뇌에서 정보를 처리를 하는데, 없어져서 끝난다 이런 정보를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죽었는데 없어졌어, 죽어서 끝났어. 그런 거 입력이 안 되죠. 받아들이기 힘들고. 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윤회를 그리스에서도 했다고 그러고 뭐 많잖아요. 이집트에서도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책이나 어디 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윤회 이야기가. 근데 왜 인도나 불교에서만 윤회 이야기를 했다고 자꾸 떠들어요? 자, 봅시다. 이거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돈도 태우고 벤츠 차도 만들어서 종이로 태우고 그래요. 현찰이 좋으니까 이제 당연히 가짜 금덩이도 하고. 그런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종이에요, 종이. 근데 이게 여자분들 여행 갈 때 필요한 여행 패키지잖아요.
헤어 드라이기부터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여성이 이거 필요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거를 죽은 여자한테 태워서 보내주는 사람은 윤회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이거 윤회예요? 아닐 것 같죠? 아니, 우리가 말하는 윤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간다고 그래서 그게 윤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러면 윤회라는 거 뭐예요? 그러면 죽어서 뭔가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야 윤회인가? 아니,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생긴 그대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도 필요하고 그 헤어드라이기도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죽으면 다 출가자들처럼 민머리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민머리가 되면 헤어드라이기가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믿으면 윤회라고 믿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개고기 먹지 마라. 뭐 조상이 집안에 개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거는 윤회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 윤회 맞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조상이 개로 다시 태어난다? 아닌 것 같죠? 왜? 맞는 것 같아요? 윤회 이제 없다라 이제 또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돌고 도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개는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나요? 개는 무슨 업을 짓나요? 개가 밥을 잘 먹어주면 업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개가 돼지랑 안 싸워야 착한 개예요? 인도 고대에도 죽은 사람은 자기 가족으로 돌아와서 태어나거나 가축으로 태어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윤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불교적인 세계관, 윤회니 뭐니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그건지 디테일에서 딱 따져보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따져보세요. 윤회는 사실은 까르마에 따라서 태어나는 거다. 그럼 보세요. 자, 제가 우리 집안의 개로 태어나는 생각을 갖는 게 윤회라고 하면, 자, 제가 인생 개차반으로 살아도 어차피 우리 집 개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도, 뭐 이순신 장군도 이순신 장군 집에 개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윤회 맞아요? 그렇게 보면 윤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훌륭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아무 의미가 없이 개로 태어나서 거기에서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불교적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디테일을 다 따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화면 보시기 불편하시면 저리로 자리를 옮기세요. 아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아, 그래요? 예, 편하게 하십시오. 보이시면.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조사를 해요. 지금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는 많은데 여자가 적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안 하고 싶어져요. 그만하고 싶어져요. 그러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남자는 나는 지금 부인이랑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고 싶어 근데 여자는 아니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까르마에 따라서 다시 이 사람들이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싫다는 쪽이 더 큰데 어떻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까르마, 그래서 좋은 업을 쌓고 나쁜 업을 쌓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지금 남편이랑 다시 결혼을 한다. 그게 좋은 까르마의 결과일까요? 나쁜 까르마의 결과일까요? 물론 정치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불교도들은 그 답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한 번씩 따져보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자, 인더스강 이야기를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인도 문명사를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인더스 문명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인더스 밸리 시빌라이제이션 이래서 이쪽 지역에서 만들어진 뭐 전 세계 문명사의 큰 한 흐름인데 뭐 바빌로니아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뭐 여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하라파 문명이라고 주로 부를 텐데요. 최근 학계도 그렇고 특히 인도 정치적으로도 이제 하라파라는 용어를 더 잘 씁니다. 첫째, 이거를 처음 발견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시절 영국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게 뭐예요?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예요.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의 핵심이 뭐예요? 강. 맞죠? 아니, 나일강 빼고 이집트 이야기가 돼요? 인도에서 뭐가 나왔대.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강. 그러니까 인더스강. 그러니까 내가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강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넓게 분포했던 문명입니다. 첫째. 둘째, 인더스강이 지금은 파키스탄 지역으로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면 저 용어를 싫어하는 면도 있고 다른 거 하나는 그냥 아주 중성적으로 세계적인 학계의 관행은 첫 번째로 발굴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불러요. 그러니까 하라파에서 먼저 발견이 됐으니까 하라파 문명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제 설명의 시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윤회부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왜 불교도들은 윤회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인도 고대 베다 시절엔 분명히 자기 가족에서 다시 태어나고 자기 가족의 가축한테 태어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붓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을 자꾸 했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베다를 따져보는데 베다에 똑히 답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거기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거기 안 나오는 거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요. 인도 아리안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있었던 게 인더스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짧게 언급은 했는데 인더스 문명이 멸망한 건 인도 아리안들이 이주하면서 정복을 한 게 아니에요. 정복을 해가지고 뭐 피정복인을 무슨 노예 삼아서 슈드라로 만들어서 카스트가 생겼다는 둥, 이건 너무 극단적인 헛소리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여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첫째, 누가 살았을까? 둘째, 저 사람들은 윤회 생각을 했을까? 저 사람들이 불교도가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인도 아리안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인도 아리안들이 남긴 기록은 베다라는 텍스트인데 외워서 전승된 텍스트예요. 텍스트라는 말은 여러분들 불경 외우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외우듯이 외워서 전승된 텍스트니까 이거는 자료의 값어치가 달라요. 정보의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기와장을 하나 발견하는 거랑 족보 한 페이지가 찢어져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왜?
텍스트는 내가 무슨 메시지를 기록하고 싶은지를 적은 거잖아요. 기와장은 그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차이가 나요. 기와장이 무조건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기와장은 거짓말할 확률이 적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족보는 온통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나 아니면 근현대기에 족보가 조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인조반정 때 충신으로 죽었다 뭐 이런 사람들 저쪽 가면 가득 있는데 그 족보 조작됐다는 걸 밝혀내서 발표했다가 굉장히 거기 가서 욕먹고 고생했다는 저희 선생님하고 어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거짓말을 적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보잖아요, 일기장에. 그럼 진짜 사고친 이야기를 적어요? 안 적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이 쓴 일기장을 발견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학생의 진짜 마음이겠다 생각하고 읽으면 그거는 아닌 거죠. 학생은 선생이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일기를 써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다음부터는 동생을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만 속으로 뭐예요? 다음엔 진짜 밟아 죽여놓겠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 차이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베다 시기에는 텍스트가 전해지는데 그 이전엔 텍스트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베다 시기에 오는 텍스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의 정복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해서 들어왔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달라졌는지를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도 아리안들이 들어올 때 이쪽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일 텐데요. 말을 마차에 묶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차 바퀴는 요즘 자전거처럼 이렇게 스포크, 살이 있는 거예요. 통짜 바퀴가 아니고. 자, 말을 마차 바퀴에 묶어서 달렸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은 너무너무 힘든 동물이에요. 제가 저는 맨날 그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독일 전통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맨날 농담 삼아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나보고 뭘 해봤냐고 묻지 말고 안 해본 알바가 뭐냐 이렇게 물어라. 제가 해본 알바 중에 제일 시간당 단가가 셌던 알바 중에 하나는 뭐냐? 경마장에 가면 말들이 달립니다. 그런데 코너를 턴을 하면요. 말 발굽에 흙덩어리가 밀려서 튀어나갑니다. 그걸 제자리에 갖다가 놓고 그 구멍을 메우는 알바가 있어요. 아주 짭짤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경주마가 예민한데 자기가 달리러 가는 길 앞에 구덩이가 작은 게 파여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옆으로 튀어버려요. 한 마리가. 대형 사고가 납니다. 엄청나게 예민해요. 자, 여러분들 말 가지고 쟁기 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말을 어디다 써요? 손은 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짐도 나르고 배고프면 잡아먹고. 말은 어디다 써요? 전쟁할 때만. 그러니까 전쟁할 일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그 말을 쓸 수 있는 초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여기 이 지역에 살다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북부 인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도는 북인도와 남인도가 완전히 절반 갈라져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 자체가 어족이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북쪽에서 쓰는 말은 유럽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남쪽에 쓰는 말은 드라비다어라고 부르는데 아예 어족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진짜 다른 이야기네. 그러면 금방 우리가 상상을 또 하게 돼요. 뭘 하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리 쫓겨온 거 아니야? 아니면 인더스 문명 시절에 가득 살았는데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여기만 남고 여기는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북인도 한복판에 이 브라후이 같은 게 특히 중요한 언어인데 섬처럼
이 언어를 보존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울 사투리를 쓰는 한 1000명 정도 사람이 함경도에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서울 사람들이 단체로 이주를 했거나 아니면 원래 서울 사투리는 그 사람들 쓰던 사투리가 된 거거나 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아주 재밌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거 재밌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아리안들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 즉 인도에서 쓰는 말이 유럽하고 같은 말이다. 전형적으로 드는 예가 이런 거예요. 셋 그러면 독일 말로 드라이, 영어로 three, 그렇죠? 뜨화 이거 전부 다. 근데 인도 말로도 상스크리트에 뜨리 해요. 엄마는 mother, mutter, mère, 그리고 뭐 라틴어, 그리스어 다 똑같죠. 마따 이렇게 나가는데 상스크리트어로 엄마가 마따예요. 그래서 같은 어족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남인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인도 사람들이 지금 인도에서는 훨씬 부자고 근현대의 역사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외국 회사들이. 그래서 현대차 공장이나 전부 다 남인도에 가 있습니다. 자, 인더스강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요. 이 그림을 왜 보여주느냐. 이주를 해오던 사람들 입장에선 이 강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이 느낌을 약간 살리기 위해서 이건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루트예요. 이게 카라코람 고속도로입니다. 자, 이걸 달린 다음에 강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현장 같은 사람이 유학을 갈 때는 어때요? 이런 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도에 가서 인정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거는 마치 일제시대나 근현대에 미국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온 사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모셔가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이승만 뭐라고 불러요? 아니 지금 박사 넘쳐나잖아요. 대한민국에. 발에 치는 게 박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에 고정 타이틀이 박사로 붙어서 유통이 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왜? 미국서 박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중국에 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배웠다. 그거는 이제 여담이 되는 거고요. 자, 인더스 강이라는 게 어떤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 몰라요. 2022년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뭐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 뭐 그래서 파키스탄이 지금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는데 20번이 넘는 IMF 사태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인공위성으로 했을 때 이렇게까지 박살이 나면 이해되죠? 즉 실제로 고산지대에는 홍수가 안 나니까 인더스 강변으로만 대도시 지역이 있고 농토가 있는데 거기가 잠긴 거예요. 그게 지금 파키스탄의 모습인데 옛날에도 인더스 강은 이렇게 중요한 강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 인더스 강을 부르던 이름이 신두 강이었는데 이 갈래가 7개라서 영어로 7이 쌉다고, 그래서 쌉다 신다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7개 한강이란 뜻이에요. 한강이라는 게 큰 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신두라는 말이. 그 신두라는 말을 이란 사람들이 S 발음을 H로 하니까 힌두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인더스 강을 힌두 강이라고 부른 건데 강 이름이 아니라 그 강에 사는 사람들, 그걸 힌두라고 부른 거예요. 그 힌두를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힌도스라고 했는데 맨 앞에 있는 H가 고전 그리스에서 묵음이 되니까 인도스가 된 거예요. 그게 유럽으로 전해지니까 나중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대항해 시절에 인도스, 그래서 인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인도를 찾아 배 타고 왔는데 보니까 섬이야. 그래서 생긴 게 인도네시아, 인도섬.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디아라는 말도 사실은 이 신두 힌두에서 나온 말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힌두교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 아리안들이 넘어와서 여기까지 가면서 이쪽에서 불교가 생기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 아리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불교에서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가르치는 이 성자로 번역되는 표현이 아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아리안이라고 했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리안의 땅이라는 뜻으로 지은 나라 이름이고 원래 의미는 손님한테 잘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틀러는 이 아리안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자기들이 아리안의 후예다라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말로 써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온 게 누구냐면 게르만족이에요. 거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맨날 뭐예요? 가서 게르만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했던 이야기를 책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만인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철학사든 뭐든 뭘 시작해도 보면 어디서 시작해요? 그리스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그래요. 그때 중국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밥 먹고 은감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안 했어요? 놀고 있었는데 피라미드가 외계인들이 던져줘서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게 유럽의 스탠더드예요. 그러니까 늦게 근대화에 성공한 독일 사람들의 열등감이 엄청나게 크고 그 결과가 이런 이제 아저씨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이걸 하켄크로이츠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를 갖고 이게 이제 만자잖아요. 불교에서 쓰는 만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 힌두교나 인도 종교에서 다 씁니다. 이 상징을. 나치들이 이걸 썼어요. 근데 비슷하게 쓰는 나치들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저것만이 아니고 요새 이런 거 가지고 이 주가를 여러 방향에서 많이 털어 먹었죠? 오케이. 이거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예, 좋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질문. 인더스에서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저 때는 나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갖다 끼워 맞춰 넣을 건데요? 인더스 문명에 불교도들이 살았다고 그럴 거예요? 히틀러가 살았다고 그럴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인더스 문명이 있고 나서 인더스 문명이 멸망한 이후에 아리안들이 이주를 해왔다. 그 이주의 수는 많지 않았다. 전쟁을 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니 히틀러가 뭐 아리안이라며. 근데 이런 게 왜 여기 만들어져요? 인더스에서 저런 게 나오면 외계인 개입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이야기든 지어내서 갖다 붙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기 헛소리 비대칭의 법칙이 있어요. 헛소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단가가 거의 들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헛소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찍으면 되고. 그런데 헛소리를 반박을 하는 데는 엄청난 인건비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자, 이 예를 우리가 다음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게 뭐라고 꼭 단언을 해야 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무늬를 그릴 때 흔히 그릴 수 있는 문양 중에 하나 아니에요?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이게 불교의 상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아리안들이 쓰던 언어가 산스크리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던 게 바로 브라흐만이라는 사제들이 하는 종교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브라흐마짜린이라고 그래요. 간디가
그 자기가 평생 브라흐마짜린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훈련받는 학생이라고. 그때 이 사람들은 뭘 했냐? 이주를 해야 되니까. 항상 자 이주민들은 특징이 있죠. 뭐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리안들이 이주를 해올 때 이 아리안들 이주의 특징이 있는데요. 보세요. 텐트를 치고 조용히 편하게 쉬면 그걸 끄셰마라고 그래요. 근데 동물을 기를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뿌리까지 파먹는 동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풀이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위에 것만 뜯어먹고 끝날 때쯤, 즉 염소가 파먹지 않게, 그때는 짐을 싸서 옮겨야 돼요. 그러면 고생하는 기간이에요. 옮겨가야 되니까. 그걸 요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가라는 말은 고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가라는 말을 어떻게 써요? 여기 앉아서 지금 강연을 듣고 숨 쉬고 있으면 그거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숨을 똑바로 쉬어봐. 딱 이 순간에 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요가예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는 거 다 요가예요. 밖에 나가서 노는 거 말고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도 다 요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써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요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 올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인도로만 왔느냐 이게 아니고 여기 지금 어딘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왕국이 있었어요. 기원전 2 시절에 미단이라고.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는 쐐기 문자를 적었잖아요. 뭐 바빌로니아 이런 데서 쐐기 문자. 거기 쐐기 문자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아는 베다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놀랍죠? 저 사람들 어떻게 저기서 살아남았지? 이렇게 물으면 학자들이 하는 추측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말을 다루고 마차바퀴를 만들어서 사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 마차바퀴 만드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기가 힘들었다. 요즘 산업에서는 1차 벤더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망이 교란이 되면 힘들어져요.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집트에 가도 이런 게 있고요. 아리안들은 유목민이라 이런 거 그림을 안 남겨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한삐. 최근에 강간 사건 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진 동네가 이 사원이 있는 한삐예요. 이 마차바퀴 한삐 사원에 있는 거. 여러분들 짜끄라. 자주 절에서 보시는 짜끄라. 저게 바로 이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쇼카 비성문의 그 헤드인데요. 이게 지금 전 인도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 휘장은 이걸로 돼 있죠. 저게 사실은 부정확해요. 왜 부정확하냐면 여기 보세요. 사자 4마리 위에 뭐가 있어요? 짜끄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짜끄라 밑받침이에요. 그런데 위에 짜끄라는 떨어져 나간 거죠. 사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는 걸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방금 보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뭐다? 우리가 보는 걸 갖고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뭘 만들지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인더스 문명에서 나온 건데요. 잘 보세요. 바퀴가 통짜죠. 저거는 집 나르는 수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 타고 전쟁하는 그런 식의 바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왜 바쁜데 저런 거 만들고 있었겠어요? 요만한 걸? 흙으로? 장난감? 그렇죠. 애들 장난감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니 우리 아들 딸이 갖고 놀 장난감, 아니 자동차 장난감 안 사줘요? 어느 나이 되면 장난감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소방차, 경찰차 여러 가지. 그때 자동차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라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아리안이 들어오기 이전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는 일부 생략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더스밸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던 게 옛날 방식이고, 그때 발견된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사북부 지역으로 철도를 놔야 되잖아요. 물류망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철도를 놓으러 갔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철도는 밑에 침묵이 있고 그 밑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갈을 하거나 뭐 시멘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거를 뭔가 받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철도 밑에 깔아야 될 재료가. 그런데 진흙만 가득 있는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 뭘 구하기가 힘들어요, 부자재를.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 이거 쓰실래요? 그러고 이만큼 한 무더기 벽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더 많이 가져와요. 근데 그 다음날 돈을 주니까 더 많이 가져와요. 쓰기는 좋은데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벽돌을 구운 것 같지 않은데 어디서 가져왔어? 그래서 파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여기가 하라빠고 여기가 모헨조다로예요. 자, 뭐 기원전 몇 년이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구글이 다 있는 세상이고 여러분들 음성 입력으로 물어봐도 다 대답해 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벽돌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양의 건설을 했는데 거의 균일한 벽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누군가가 벽돌 사이즈의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스탠다드 벽돌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정해주지 않으면 삐뚤빼뚤 할 거 아니에요. 공사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 왕이 좀 있었겠네.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말하자면 요 황제, 순 황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정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량형을 정하는 건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추측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왕이 없이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무슨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왕이 없이 저게 다 표준 크기로 만들어졌다. 민주주의.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재벌, 벽돌 굽는 재벌이 있었다. 내지는 이 크기, 저 크기가 시장에서 경쟁을 했는데 이게 표준이 됐다. 요새 디스플레이 표준 정해지듯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사실은 뭐다?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고민한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지 여기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는 건 똑같지만 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좀 보시면요. 여기 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칸이 특별히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자면 아파트 단지별로 평수가 똑같아요. 여기는 다 25평짜리로 지어져 있어요. 저쪽은 30평으로 지어진 거 맞는데 여기가 좀 높은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높은 쪽 단지가 있고 낮은 쪽 단지가 있고 이렇긴 한데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걸 보면 상가 같기도 해요. 상가 투자했다 힘드신 분 많죠? 어떻게 보시면 여기가 도로 포장이면 이거 상가 같다는 느낌이 드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옛날식으로는 생산 공장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 굽는 가마 같은 게 같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가서 보시면 놀랍습니다. 상하수도 공사가 완벽하게 돼 있는 그런 곳이에요.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 화장실 문제를 유럽에서 해결한 것이 극히 최근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인더스 문명이 얼마나 복잡한 건지를 아실 텐데 하라빠 모헨조다로는 방금 보셨어요. 그 위치가 여기가 하라빠 여기가 모헨조다로고요.
나중에 발견되기 전에 이 정도로 알려져서 연구를 막 시작을 했던 거예요.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사방에 연구된 것들이. 그러니까 굳이 인더스 강에 꼭 걸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강 유역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더스 강이라고 쓰지 않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자, 여기가 라키가히인데요. 라키가히에서 이렇게 시신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되면 DNA 분석을 거의 못했다가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거는 박물관에서 이렇게 발굴했어요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발굴 당시 모습입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DNA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노울리라고 하는 위치가 뉴델리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발견이 됩니다. 뭐가 발견이 되냐? 보세요. 이거 전차 같지 않아요? 말이 앞에 있고 바퀴 있고 관이 있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제가 인더스 문명 망하고 아리안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말도 전차도 가지고. 저거 인더스 문명이라며. 그러면 인도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아리안은 인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인도에서 나간 거야, 임마. 이해되세요? 위대한 인도 만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일본을 침략했다 그럼 박수를 치는데 일본 거의 한반도에서 뭐가 나왔다는데 그러면 우 하는 그 분위기 똑같은 걸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뭘 만드냐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아리안이 침략해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인도 사람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영국 애들이 만든 순구라다, 거짓말이야, 이런 이야기들 온통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불교계는 더 이제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헛소리의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즉 불교학은 학문입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대학에서 불교학 강의를 한다는 건 신자들을 모아놓고 사찰에서 불교 대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스님들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구분을 못해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고고학하는 사람, 역사학하는 교수들이 이런 거 이야기하면 박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문에 적지 않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카메라 꺼졌을 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집권 집단이 힌두 국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도에 뭔가 안 맞다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베다 시절에나 이럴 때는 인도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었고 채식을 한 거는 완전히 후대 이야기고 전혀 맥락이 맞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테러 위협, 살해 위협까지 받는 일이 흔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인도에서는 진짜로 이게 이제 민감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그리고 정치적인 현실이 됐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빨볼라가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리컨스트럭트가 되면 뭐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인도 아리안의 전차라고 한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죠? 통짜 바퀴를 달고 있는 이게 반드시 말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 그려진 거 보세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럽 학자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저 유적은 인도 아리안의 전차 이야기가 아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바퀴는 다른 이야기다.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던져볼게요. 조선시대 코끼리가 살았어요? 아니에요. 예, 한반도에 코끼리 선물로 왔죠. 그 코끼리 때문에 난리였죠. 하루에 80kg씩 먹어야 되니까. 예, 상소 올리고 난리였죠. 자, 그런데 제가 코끼리 뼈를 발견을 했어요. 조선시대 유적에서. 자, 그러면 조선시대 코끼리가 있었다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있었으니까. 그 말이 틀리진 않죠. 근데 코끼리가 한반도에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선물로 한 마리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고고학 유적을 발굴을 하는데 말뼈가 나왔다는 사실은 뭘 이야기해요? 조선시대 코끼리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말뼈가 어디선가 나오면 앞에 있던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거하고 똑같이 연계를 시켜요. 그러면 저는 이제 코끼리 뼈를 조선시대에 있던 걸 찾아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제가 그래가지고 무슨 논문을 쓰냐면 한반도에 있던 장군들이 한니발처럼 가서 싸웠을 거다. 뭐 이런. 백두산 넘어서 중국을 다 점령했을 거다. 왜냐 코끼리가 워낙 세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자,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지만 저 이야기들이 여러 방향에서 잡음과 섞여서 마구 쏟아질 때는 판단을 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 이 똑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열등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달 보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주목할 만한데요. 이거예요. 2953년부터 3345년 기원 전 사이에 남인도에 철기가 발견이 됐어요. 철기가. 그거는 철기 청동기 역사 서술을 바꿔야 될 만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BBC 보도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인도라는 땅이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 벽돌들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 구조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다? 큰 건물이 안 보여요. 만약에 파리를 아니면 서울을 찍었다 그러면 경복궁이 크겠죠.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강남 이쪽이 크지만 당연히 왕궁을 중심으로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자 도시 전통을 가진 북유럽 도시를 가시면 도시가 달라요. 거기는 왕이 살던 데가 아니고 상인들이 돈을 내서 그 돈을 모아서 왕한테 갖다 주고 자유를 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모든 집은 그 앞에 2차로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은 왕 앞에만 20차선 딱 정리하고 왕 안 다니는 곳은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파리 같은 곳이 뒷골목 가면 여러분들 낭만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똥이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그 개똥만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처리를 못해요. 왜? 그건 그 도시의 구조가 옛날에 그랬어요. 샹젤리제 이런 거, 왕궁 이런 거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 광화문 앞에 길이 크죠. 그 뭐 북촌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사실 그런 왕이 있던 구조를 안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 옛날 고대 도시들을 보면 왕궁이 크거나 아니면 종교시설이 커요. 근데 없어요. 그나마 좀 발견된 게 뭐냐면 큰 물통
풀장 같진 않은데 이렇게 보이는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생각을 하냐면 아마 물에 들어가는 종교 의식을 했겠지. 그런데 아니 생각해봐요. 미국 사람이 한국의 80년대 유적을 보고 와서 발굴을 하는데 공동 목욕탕을 발견을 했어. 뭐 한국 사람 종교가 뭐예요? 물로 씻는 종교겠지. 거기 탕이 있고, 그지? 근데 그 탕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돼 있고, 맞지 않아요? 추측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목욕탕인지 종교시설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사제였는지 떼밋인지 어떻게 아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돌라비라를 보게 될 거예요. 여기는 인도 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돌라비라 유적은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가네리왈라라는 유적이 있는데 여기가 고고학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나뉘면서 선을 갈랐잖아요. 그 국경 근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치자면 강화도 위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발굴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키스탄 쪽인데요. 여기가 하라파 문명의 딱 중앙지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 어떻게인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중앙지였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굉장히 많은 추측이에요. 아무도 지금 일을 못해요. 저는 한국에서 해외 문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곳에 가서 발굴 사업 하는 거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돈을 가지고 들어가도 문제예요. 영국 돈을 가지고 들어가도 문제예요. 중국이 가도 문제예요. 그렇죠? 한국이 가면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돌라비라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예요. 여름에 강물이 넘치면 이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 물을 가지고 장마철이 지나면 1년을 쓰게 됩니다. 설계가 끝내주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배 타고 나가면 바다로 나가서 저기 아랍 국가들 사는 걸프 국가들하고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역품들은 지금 서울대 박물관에도 와 있어요. 왜? 신라 시대에 사모님들이 뭐 좀 있잖아요. 메이드인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럼 그때는 그게 뭐였어요? 유리구슬. 반짝이잖아요. 감동적이잖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걸 또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최근에 온 신상품입니다.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유리는 석영을 녹이고 이러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만들었는지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온 그게 한반도에도 많았어요. 그거를 다 쓰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지금 이제 서울대 박물관에도 몇 개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거기는 여기 돌라비라는 아니고 로탈 같은데 그거 만드는데 필요한 가마 시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돌라비라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별하게 무슨 왕궁이 따로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상상도니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물탱크를 만들고 이건 초창기부터 발굴했던 사람들이 이 시절에 물탱크가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탱크는 이 물을 요리 옮기기 위한 물탱크일까요?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한 물탱크일까요? 아니면 저기가 공중 목욕탕일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른 위치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이제 보실 수 있죠.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도라는 것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 답이에요. 인도는 위로 산으로 막혀 있고 밑에 바다로 막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바다가 육지라면 여기에 공감을 해요.
바다는 차단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산이 차단이에요. 바다가 차단이겠어요? 산이 차단이겠어요? 그때 달라요. 우리는 산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4,000m 이렇게 넘어가면 아까 보여드렸죠? 카라코람 넘어오고 이런 안 되죠. 바다는 뭐예요? 노를 젓지 않아도 바람만 받을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물건을 싣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인구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죠. 이쪽에서 인구가 오지는 못해요. 이쪽 틈새로 고개가 있는 사이를 넘어서 오겠죠. 그래서 아리안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저기로 오더라도 뭐다? 심렬 종대로 서서 돌격 앞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좁은 산길로 적은 수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자연이 있다. 그래서 그 사정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이쪽에 눌러 앉겠죠. 그래서 인도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그래서 모든 게 섞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섞이는 상황이 인더스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다문화 사회였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자리를 잡았고 아리안들이 아닌 사람들이 남쪽에 남은 거다. 지금 보시면 남쪽 문자들은 생긴 게 동그라미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동남아 관광 가시면 태국 문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남인도 문자에서 동남아 문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은 문자 모양이 대충 이 대바나갈이 비슷해요. 이건 티벳, 이거는 아랍 문자인데요. 자, 언어들이 달라서 그래요. 마라티까지는 북인도 언어고요. 까나다, 텔루구, 따밀, 말라얄람 이거 다 남인도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난 RRR 이런 영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 영화인데 RRR이라고 미국에서 큰 상도 받고 영화 음악상을 받았는데 텔루구 영화예요. 힌두 영화가 아니고 여기가 경제적인 선진 지역입니다. 자, 이게 인더스 문명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유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제왕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여기다 써놓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지은 거예요? 이거 할 때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딱 붙으면 갑자기 그렇게 보여요. 오케이? 근데 이제 발굴하셨던 고고학 전공하신 선생님 말씀은 이거예요. 하수로에서 발견이 됐대요. 하수로에서 발견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창가에 있다가 떨어졌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봐봐요. 저게 진짜 신상이고 중요한 상이면 하수로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물론 뭐 사람들이 이제 다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폐가가 많은 것처럼 시골 지역처럼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하수로에 갔을 수도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뭐냐? 발굴을 하고 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서 협상을 해요. 너 뭐 가질래? 그래서 파키스탄이 나는 이거 가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 유적이 2개 있어요. 인더스 유적이. 다음 거는 이겁니다. 댄싱 걸이에요. 이거는 뉴델리의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아까 거는 파키스탄의 국립박물관에 있고. 자, 물론 나중에 발굴이 될 때요. 이 모양과 거의 비슷한 게 이렇게 토기에서도 발견이 되긴 해요. 자, 그러면 댄싱 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영국 사람들이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젊은 여자애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무슨 요즘 그 걸그룹 하듯이. 근데 제가 저거를 예를 들어서 댄싱 퀸 이렇게 했으면 그럼 여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걸 갖다가 불교가 저기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요. 왜? 인도 아리안들이 남겨놓은 베다에 안 나오는 건 다 인더스에서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제가 안경을
여기 사무실에서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어. 잃어버린 거야. 제 거 안경을. 그러면 그 다음 제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내 안경은 학교에 있겠구나. 거기서도 찾았는데 없으면 집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증명이 안 되면 여기가 답이다라는 아규먼트는 굉장히 약한 아규먼트예요. 안경을 길바닥에 떨어뜨렸을지, 화장실에 두고 왔을지, 아니면 여기 있던 걸 어떤 사람이 챙겨서 지금 갖고 있다가 다음에 나를 줄 생각인지. 그렇잖아요? 지금 불교에 관한 이윤회 이야기를 처음 여쭤봤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어려움은 아주 독특한 건 맞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냐면 이전에 있던 거 말고 숨겨진 게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안 그려진 게 보이잖아요. 삼각형이 두 개잖아. 이게 두 개로 안 보이는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서 검사 받으셔야 돼요. 왜? 이건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시각이. 근데 이거랑 다른 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쪽 그림을 보세요. 나쁜 놈들이죠. 이쪽 그림을 보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맞죠? 현실은 이거예요. 이 그림이 맞아요? 이 그림이 맞아요? 제가 묻는 거예요. 둘 다 팩트에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보여주는 순간에 전체를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같이 판단을 해요.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불쌍한 사람을 이거, 동료, 전우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지놈을 다 모아가지고 유전체 정보를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걸 갖다 깔아놓고 그걸 가지고 비교 데이터를 돌리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안다만 사람들한테서나 보이는 요 동쪽 아시아 사람들 비중은 여기만 있죠. 여기 사람들은 동북 칠성 사람들이에요. 생긴 게 딱 우리하고 똑같아요. 인도에서는 엄청나게 차별되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실 때, 여행 가실 때 꾸저분하게 입고 다니시면 딱 와서 마니푸르 이러고 물어봐요. 여기 출신이냐고, 마니푸르 출신이냐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버마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이쪽을 보시면 이 유럽이나 웨스트 에이시안 비중이 이쪽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요 남쪽을 보시면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여기 붙박이로 살던 비중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이란 쪽에서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그룹의 비중이고,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아주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 뼈만 남은 사체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중이 어디가 높냐면요. 그 인더스 거기 지역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이란 지역에서 넘어온 소위 말해서 수렵 채집인들 비중이 높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아는 초승달 그 바빌로니아가 있고 근동의 문명이 만들어졌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 비중은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란 지역 사람들하고 연관되는 그 족보가 전해지는 건 12,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다 해내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 그룹이 이미 인더스 시절부터 섞여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인도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아리안들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사이언스지 논문이에요. 2019년 논문인데 이 그림을 근거로 인도에서는 극우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 라인 자체가 인도에서 출발한 걸로 바꿔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유적이니까 이 유적을 파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유명한 인더스 실이죠. 이거를 쉬바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영국 사람들이 여기다 쉬바를 투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동네 요가 학원 가시면 요가가 인도에서 3000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핵심 근거가 돼요. 이 사람이 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자, 쉬바가 이렇게 모자, 삼지창처럼 달린 거 쓰고 있는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다시 보세요. 얼굴이 삼면이냐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천수 천안 이래가지고 얼굴 여러 개 불상도 보시죠? 자, 또 하나. 여기 이 신이 동물들의 주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쉬바인데, 자, 보세요. 여기 동물들이 자기 주인한테 인사하는 자세인지.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같지 않아요? 카메오 출연? 그런데 저걸 가지고 이제 엄청난 학자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쉬바 링가를 생각해서 남근상이다. 이거 여자라고 하기도 해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이제부터 여자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근동 지역에서 나타내는 일반적으로 숫소, 황소는 아시죠? 그 소떼를 지배해요. 근데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우유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뭐라 그래요? 번식을 해야 되니까 숫소는 성질도 사납고요. 또 하나는 먹는데 고기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숫소는 제거하고 필요할 때 수정만 하고 이렇게 길러요. 인간들이 기를 때는. 근데 이게 숫소가 앉아서 힘쓰는 거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벌이 뭔지 아시죠? 곰하고 구별하잖아요. 그 상징인 거예요. 그 상징이 앉아있을 때 이렇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켓 연료에서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인데 과도한 섭취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연쇄살인마, 강간범, 마약 밀매업자가 100% 섭취한 적이 있는 물질인데 제초제와 농약의 주 원료이고 익사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자 노출된 사람 100%는 사망하게 된다. 이거 팩트예요. 무슨 물질인지 아시겠어요? 물. 맞죠? 이런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라는 건 팩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팩트가 아닌 것까지 보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신상을 보여드렸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어려운 팩트에 도전을 해보시죠. 나무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여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남자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세요. 무릎 꿇고 누가 앉아 있어요. 제사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그죠? 이거 그림이 흐리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여기 요 사이에, 여기. 신한테 뭐를 바치는데, 요 밑에 서 있는 이게 여자들이 뭐 7명이 서 있는지, 선녀들이 서 있는지, 이게 머리를 따고 있으니까 여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사람 머리를 잘라서 지금 제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이거 사람 머리처럼 보여요? 자, 대략 그림이 이런데 이게 삐빨나무라고 그러고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학자들마다 엄청나게 많은 해석을 합니다. 저게 두르가 여신의 신상이다. 사람 머리가 아니고 사람을 닮은 표정의 이 염소 머리를 자른 거다. 그리고 그 밑에 7명이 춤추는 거는 사실은 7별자리를 나타내는 어머니의 표상이자 뭐 우주의, 그러니까 저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경전이든 뭐든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딴뜨라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요. 여러 학자들, 저명한 학자들이 거기 다 가담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호랑이 때려잡는 영웅. 인더스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바빌로니아 쪽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이거를 보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헤라클레스처럼 힘을 쓰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생긴 게 좀 이상해요. 뿔도 나 있고요. 사람에. 걷다 꼬리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 근동지방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거를 알던 사람은 이걸 갖고 이거를 보는 거고요. 이걸 보는 사람은 또 자기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경을 읽을 때도 자기의 상상을 해요. 그런 헛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붓다는 카스트에 반대했다. 뭐 이런 거예요.